자, 오늘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론은 앞에 식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다 똑같은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뭐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식. 무슨 뜻인지 알지? 지수함수도 배웠잖아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단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기도 쉬울 뿐더러 최대 최소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웠던 문제 유형들이 뭐였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였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치환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었지. 그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될 거니까 선생님이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하고 지금 시작하지는 않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단순 그래프고 로그 함수도 단순 그래프고 그냥 단순하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면 단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겠지? 정역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정해질 것이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로그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유형일 것인데 그 유형 두 가지가 뭐더라? 치환했을 때 알겠지? 치환했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의 형태로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 산술기하처럼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문제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필수 예제 한번 9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로그 함수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로그 함수입니다. 왜? 다른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y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 y는 로그 2의 x-2라는 이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Yes.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다면 얘는 단순 그래프로 그려질 것이고 그렇죠? 단순 그래프는 증가 감소만 따지면 되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함수의 밑이 지금 2니까 얘는 증가 함수일 거고 아니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미안해요. 지수함수처럼 그렸네요.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최소일 때 x가 최소일 때 최소값 최대일 때 최대값이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x의 범위가 4부터 6까지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주 쉽게 찾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2번 y는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1도 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얘도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밑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일 거고 맞죠? 이해되나요? x의 최소가 최대값 x의 최대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 제 9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순 그래프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최대 최소 찾는 게 굉장히 쉽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리는 거의 없다로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필수의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y는 로그 2에 로그식인 건 맞아.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진수 범위가 다른 거야. 진수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 이 로그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기본꼴은 로그 2의 x야. 알았지? 얘를 지금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했을 때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만들죠. 맞아 틀려. 그치? 이런 식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이 도형의 이동에 의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는 치환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진수를
이 진수를 t로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2의 x 꼴처럼 똑같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우리는 이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만 알 수 있다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최대값도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환해도 로그 2의 t일 거니까. 받아들이지? 네. 치환한 상태에서도 로그 2의 t일 거니까. 그냥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t의 범위를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치환하면 뭘 체크를 해라? 범위 다시 체크해. 왜? 문자가 바뀌었으니까. 문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원래 있던 범위가 아니겠지. 바뀐 후에 범위를 알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자, 처음에 x값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지. 그 얘기는 모든 실수 x에서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범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얘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최소값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2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와. 이해되지? 네. 선생님이 너무 빨리 계산해서 뭐 컨닝했나 이런 생각했지만 대입해 보세요. 2 나와요.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정해져 있는 거야. 받아들여? 네. 그 얘기는 당연히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갖는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최소일 때 최소일 거니까. 받아들이나요? 네. 자,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어. 자, 여기다가 2를 이제 t가 2일 때니까 함수 y의 최소값은 로그 2의 2야. 그러니까 함수 y의 최소값은 1이지. 그때 t가 2였지. 근데 그 1, t가 2가 되게 만들어주는 x는 얼마였어? 2였단 말이에요. 이제 우연의 일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x가 2일 때 t가 2가 된 거고 그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중간 매개체는 우리가 일단 버리고 처음 출발점하고 마지막 최대 최소만 여기서 그대로 연결하면 x가 2일 때 최소값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렇지.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대답들 다 잘하고 있네요. 근데 선생님 지금 귀에는 안 들리고 있어요, 대답이. 자, 필수예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을 보면 필수예제 10번과 문제는 스타일은 똑같지.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라는 말은 최대 최소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풀이로 대체를 할게요. 알겠죠? 네. 풀이로 그냥 대체할게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똑같은 패턴이니까 너를 t로 치환할게. 그러면 너의 범위를 세팅하자. 너는 2차 함수 중에서 위로 불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일 것이고 대칭축을 이용한 우리가 최대 최소 항상 확인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대칭축을 먼저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주어진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였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였으므로 이렇게 값을 갖겠죠. 자, 선생님이 왜 조금 위에서 출발하고 더 아래로 끝났냐?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1만큼 떨어져 있지만 1은 2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값이. 따라서 선생님이 조금 가까운 쪽에서 출발해서 더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항상 대칭축 이용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함수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t의 범위를 이제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최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를 찾아보면 8이 나오죠. 그래서 8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게 최소가 나오겠죠. 이게 4가 나와요. 따라서 이 함수는 로그 2분의 1의 4부터 로그 2분의 1의 8까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지. 받아들일지?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4는 얼마죠?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고 로그 2분의 1의 8은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네.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최대와 최소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적는 게 답이지만 우리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 그랬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항상 체크를 하는 연습을 두세요. 함수는 항상 쌍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말할 때는 y값을 말하는 게 맞지만 함수기 때문에 x를 먼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t가 4일 때 최대가 나왔잖아. 그럼 4가 되는 x의 값이 1이었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3이 됐다 라고 여러분들은 세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답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은 최대 최소만 찾았잖아요. 우리는 최대 최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x값도 같이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자. 알겠지? 네, 좋아요. 필수에 이제 12번 갈게요. 자,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스타일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치환을 해야 된다. 그럼 치환할 때 우리가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의 관계처럼, 그렇죠? 로그 3의 x를 치환한다고 치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한다고 치면 로그 3의 x의 제곱은 t제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로그 3의 x라는 값을 내가 세팅을 할 때 반드시 진수 범위를 세팅하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로그가 정의되려면 윗조건과 진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얘는 x가 진수고 얘는 x제곱이 진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클 때 x제곱이 0보다 클 때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진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따로 따질 필요 없는 거야.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방정식을 풀거나 함수를 계산할 때 어떤 x값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0보다 큰 x값 아니면 다 제외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런 거 항상 체크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서는 주어져 있으니까 안 한 거지. 없다면 해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라.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 그럼 이제 바로 출발할게. 너를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한다면 얘는 t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얘는 2t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2t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x에서 t로 문자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또 t의 범위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 주어진 x값을 이용하자. 대입만 하면 된다. 왜? 로그는 단순 그래프니까. 알겠지? 최소를 대입하면 최소가 나올 거고 최대를 대입하면 최대가 나온다. 왜? 위치 3이었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3, 1 로그 3의 9, 2 맞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다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아래로 불러. 대칭축 t는 1일 때. 근데 1부터 2까지의 범위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의 값을 갖는다. 함수 값을 갖는다. 따라서 t가 1일 때 최소,
t가 2일 때 최대값. 1이 되는 x는 3이었다. 2가 되는 x는 9였다.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고 x가 9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다. 확인하고 끝내자.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거예요. 패턴이 똑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필수예제 12번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취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필수예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러면 얘는 취함도 어렵고 그래프도 못 그리겠고 그러면 다른 유형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의 스타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산술기하예요. 그럼 산술기하를 판단할 때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양수인 두 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거나 그지?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일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 스타일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로그 3의 2x 플러스 y분의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로그 3의 y 플러스 x분의 2의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로그의 값 자체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2x 플러스 y분의 1이라는 이 값이 1보다 만약에 큰 수였다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지. 맞지? 1일 때가 0이니까. 그거보다 큰 수가 나왔다면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y분의 1이 1보다 큰지 안 큰지를 따졌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바로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직 간단히 안 된 거니까. 간단히 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 로그 3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얘는 지금 이 상태로 최대값을 따지면 멍청한 사람인 거야. 동명이잖아요. 같은 로그니까 당연히 간단히 해야 돼. 알지? 간단히 한 상태에서 보는 거야. 자, 3 쓰고 진수의 곱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럼 진수의 곱을 마무리 지으면 어떻게 되죠? 2xy 4 1 더하기 5 좀 뒤로 뺄게요. 그리고 곱하면 xy분의 2 이렇게 생겼겠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럼 이제 이건 확실한 거지. 이 값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식의 전체 결과가 결정되는 거야. 그때 이 두 수는 양수인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얘가 양수냐 음수냐 따지는 게 아니야. 간단히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돼. 산술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x, y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지. 양수가 양수를 곱했으니까.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패턴이네요. 합의 최소를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기하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기하평균은 곱한 거. 그냥 이 식을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돼. 곱하고 제곱근 쓰면 기하평균. 근데 산술평균이 2로 나눠진 상태니까 여기다가 몇을 곱하라 그랬죠? 2를 곱한 게 최소다. 이렇게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할 때 자동으로 xy 소거되잖아. 루트 4는 2잖아요.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 4 더하기 5니까 얼마야? 9. 그래서 로그 3의 9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나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못 푸는 거야. 이거 그냥 못 푸는 거야. 풀 수가 없어. 이 방법 아니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언제 이용하더라. 꼭 기억하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14번. 자, 이거는 별표. 선생님이 별을 줬다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풀었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을 준 거예요. 알았죠? 네. 엄청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방법이 아니면 못 푸는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밑도 지금 변수가 있는 거고. 보세요. 이 식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야 돼. 지금 밑도 x지. 근데 지수에도 또 똑같이 x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수식도 아니고 로그식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밑에 x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고, 지수에 x가 있으면 지수식이라고 부를 건데, 그리고 또 지수 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그 x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기존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성질. 그러면 이때 이 두 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아지거나 또는 지수가 같을 때 밑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숫자 할 때 배웠죠? 근데 우리가 지수를 갖게 하는 게 쉬울까요? 밑을 갖게 하는 게 쉬울까요? 라고 물어보면 밑을 갖게 하는 게 쉽다고 해야 되는 거야. 뭘 배운 사람한테는? 로그를 배운 사람한테.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로그를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로그를 사용하면 밑을 마음대로 갖게 할 수 있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과연 어떤 밑으로 할 거냐? Y로 할 거냐? X로 할 거냐? 결정해야 돼. 아니면 다른 걸로 할 거냐? 그때 힌트는 얘가 주는 거야. 여기 로그가 이미 써져 있잖아요. 그때 얘 밑이 얼마야? 그렇지. 아무것도 없으면 1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힌트를 주는 거야. 야, 너 밑을 X 또는 Y로 갖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밑을 10으로 갖게 해. 라는 힌트를 얘가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자. 풀이랑 달라.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풀이랑 얘랑 설명이 다른 거야. 방법은 똑같다 하더라도 설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밑을 10으로 했느냐?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을 그대로 사용해야지만이 식이 편해질 거라는 힌트를 내가 주고 있는 거야. 받아들여? 따라서 너를 밑을 10으로 바꿀 거야. 그럼 너를 밑을 10으로 이렇게 바꾸지. 그럼 로그를 쓰면 돼. 그리고 y 쓰면 되는 거야. 맞죠? 자, 얘도 똑같은 거야. x를 밑을 10으로 바꿨어. 로그 쓰면 돼. 그죠? 그리고 얘가 x잖아. 여기 x 쓰고 이 부분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었으니까 얘한테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너랑 여기다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다 쓸게요. 너한테 곱하는 거야. 너를 2 플러스 로그 x. 그럼 밑이 같아졌지? 그럼 지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등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밑을 10으로 갖게 했더니 지수가 어떻게 변하더라? 좌변에 있는 지수가 로그 y로 변하고 우변에 있는 지수가 2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로 변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치환꼴이 되는 거죠. 왜? 로그 x랑 로그 x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같은 게 있으면 t로 치환하는 건 알지. 그래서 너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2 플러스 t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로그 y는 2t 플러스 t제곱, 즉 t제곱 플러스 2t라는 식으로 비교이 될 거고, 그때 너의 최대 최소를 따지면 y의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어. 맞잖아. 너를 계산한 게 너니까 너 t제곱 플러스 2t의 범위만 알 수 있으면 y의 범위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는 처음에 이 식에 이렇게 생긴 함수 이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야. 맞잖아. 근데 이렇게는 계산이 안 되니까 식을 바꾼 거야. 바꿨잖아. 로그 y에 대한 식으로 바꿨지. 근데 로그 y를 계산한 게 너니까 너의 최대 최소를 알면 y의 최대 최소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뭐였지? 라고 물어보면 로그 2x의 범위였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 100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t의 범위는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야 돼? 선생님이 있잖아. 로그 x는 증가함수야. 1 대입하면 0이지. 100 대입하면 1이란 말이야. 0부터 2 사이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요? 따라서 t제곱 플러스 2t의 범위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는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최대 나오겠네.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0 대입하면 0이니까 로그 y가 0일 때가 최소일 거고 맞지? 네. 로그 y가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8일 때가 최대다. 따라서 y는 10의 0제곱이 최소의 y가 되는 거고 맞죠? 10의 8제곱이 y의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고로 y는 최소가 10의 0제곱 즉 1인 거고 최대는 10의 8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푸는지 맞죠? 선생님 왜 별표 쳤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 방법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해설지에는 양변의 상형로그를 그냥 뜬금없이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무조건 상형로그 취할 거야? 멍청한 풀이지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어? 밑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힌트는 누가 준다 그랬어? 지수에 있는 로그가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3이면 어떻게 해야 돼? 3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밑을. 얘가 오면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상형로그를 취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럴 거 아니야 애들이. 만약에 문제 영 바뀌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준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단 말이지. 꼭 맞춰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최소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방정식하고 부등식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